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둥지의 세계의 눈 34화입니다. 박둥지의 세계 눈을 아껴주시는 주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는 이란 암살, 불법 전쟁, 평화학살자 미국입니다. 네, 이란 얘기인가 보네요. 이란 얘기인 동시에 미국의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란에 공격을 가해서 사령관이 사망을 하고 두 국가가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엄청난 세계에 전 관심이 쏠려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란의 대응과 미국이 얼마나 나쁜 짓을 벌여왔는지 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유엔 헌장 개무시 악당의 암살법이란 주제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라크 총리를 만나고 이 이라크의 최정예 이슬람 혁명 부대 쿠드스군의 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 사람이 바그다드 공항을 통해서 다시 이란으로 출국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있던 그 이라크 민병대 사령관이 무장 드론에 의해서 폭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의 흔적이 간신히 남았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그 장례 행렬을 찍은 영상을 봤는데 이란의 민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얼핏 듣기로는 이분이 혁명 영웅? 맞습니다. 이분이 혁명 영웅이기도 하면서 이슬람의 시아파, 수니파라고 종파가 나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인 건데 그 시아파의 영웅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일단 이란이 그 IS 격퇴에 큰 힘을 준 건 알고 계시죠? 네. 시리아 정부하고 가담을 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한때는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IS를 격퇴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시아파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전체 이슬람 세력에 비하면 큰 세력은 아니에요. 인구로 따지면. 근데 거기에서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쿠드스군의 사령관이 있으면서 이 아랍 세계의 전역에 시아파를 묶는 상징 거점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차기 위력 대선 주자로 항상 거론되어 왔던 분이고 그런 사람을 갑자기 트럼프가 폼페이오도 가담되어 있다고 하는데 폭살 지시를 하면서 전쟁까지 몰고 가게 된 겁니다. 이 분이 왜 그때 이라크 총리를 왜 만나서 돌아가는 길이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라크라고 하는 국가가 2003년에 미국이 침공을 하고 나서 피폐해진 상태에서 막 재건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들어서고 친미 정부도 들어서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워낙 깽판을 쳐놨으니까 여론이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은 좀 반미에 가까운 총리가 집권을 하고 있어요. 정권이. 그런 상황에서 근데 미군도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이란하고도 가깝게 지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란, 미국하고 둘 다 어느 정도는 사이좋게 지내는 완충지대 이라크였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바그다드라고 하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했대요. 사우디? 예. 사우디 왜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은 흔히 미국하고 가까우면서 이란과의 숙적 관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라크하고 같이 얘기를 좀 잘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좀 갈등 관계를 좀 줄이고 평화를 좀 추구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대요. 좋은 얘기네. 예. 네. 근데 그걸 미국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라크 총리가 하는 말에 따르면 이거 미국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 나하고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함께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알고 있으면서 대체 왜 그랬냐? 이건 평화를 깨려는 거다. 그러니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대체 미국이 이 새해 벽두부터 천인 공노할 짓을 했느냐 했을 때 첫째 얘기 나오는 건 탄핵이 얘기 나오니까 어쨌든 그 화제를 좀 돌리고 싶어 하는 트럼프의 심보가 있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워낙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에서 긴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현상 유지 갈등이 적당히 계속 있게끔 하는 그런 게 미국의 수작인데 이 폭살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그 민병대 사령관만 죽음을 맞은 이후에 이란 본토에 공격도 하지 못했잖아요. 이란 본토에 공격도 하지 못하고 야비하게 이라크에 있는 분에 폭살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전쟁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란을 찔러가지고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못된 신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무장 드론에 실어가지고 보낸 미사일 대략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뭐 미국의 특기죠. CIA가 역시 주도를 해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 뭐 테러리스트, 반란군 지도자 제거하려고 예전부터 쭉 해왔다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뭐 나와 있죠. 그러네요. 예. 이게 그 무장 드론인 MQ-9 리퍼라는 그 무장 드론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고 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범죄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유엔 헌장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당한 침입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면 대응을 한 그때야 뭐 안보리 결의를 통과해야 그때야 전쟁이 가능하게 되는 거다. 정당하게. 이게 아니면 불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작정 폭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라크 전쟁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 최소한 뭐 유엔에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요식적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폭격을 해버렸어.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미국이. 뭐에 대한 정당방위. 이 11월에 네. 이 이라크 미국 일대에서 그 이란에 의해서 미국 민간인이 한 명 숨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말이 안 되고 미국은 애초에 얼마 안 돼가지고 25명의 이란인을 죽였거든요. 보복을 한 건데 또 보복을 한다는 그 얘기 자체가 워낙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쟁 범죄자입니다. 이란과 관련한 미국이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느냐 좀만 더 살펴볼게요. 1979년 당시 이란을 잠깐 볼게요. 이란 지도고 1979년이면 친미 팔레비 왕조가 쓰러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섰을 때인데 혁명으로 그 당시에 탈출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아르고라는 영화예요. 아카데미 작품상 뭐 감독상 뭐 그런 상도 받았는데 네. 이 영화의 내용이 1979년에 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반미 여론이 엄청 강해져 있을 상태니까 탈출 못하고 갇혀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캐나다 대사관에 숨어 있다가 그래서 탈출하는 얘기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 어떤 걸 하느냐 뭐 이란 지키는 군인들 옆에 대사관 관련자들이 저기 뭔가 표정도 약간 어두침침하니 땅처럼 그려지거든요. 네. 근데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악당이 누구냐? 미국이거든요. 근데 국제법으로 따지면 여기 CIA 요원이 가가지고 그렇게 공작을 펼친 건데 그 자체가 그 나라에 대한 주권 침해죠. 전쟁 개시나 다름없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은 뭐 필요 없어 그딴 거 라고 하면서 1979년에 그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이란을 막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미치광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자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은 원래 이래왔다는 겁니다. 보시면 신의 사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미국이 1776년에 건국을 한 이후에 우리 아메리카가 전 세계를 이끄는 하느님의 사명을 받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도 치고 하와이도 치고 조선에도 관여하고 그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캘리포니아, 탈레반, 콩고, 수단, 앙골라, 시리아, 이란까지 다 미국이 관여한 전 세계 도처에서 관여해가지고 평화를 깨트려온 깡패 속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미국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개인이 이상한 논팽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가 약간 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2020년 1월 9일 새벽에 원래는 이란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뭐 강경하게 나오더니 미사일 막 수십 발 맞고 나니까 말이 싹 바뀌었죠. 전쟁은 원치 않는다. 나는 그냥 강력한 추가 제재로 대응하겠다. 말을 싹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힘이 세거나 가만히 있는데 뭐 공격당했어 이런 거면은 강경 대응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예전에 세계 경찰 뭐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국제 깡패로 지금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란 사태를 보면서 가장 처음 떠올랐던 게 이거거든요. 피 묻은 미국식 장난감 전쟁. 왜 이라크에선 참아가? 라는 건데
이적 좋아하시나요 혹시? 네, 좋아합니다. 예전에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찾아 들었는데 그 중에 이 집에 장난감 전쟁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보면은 이것이 그들의 뭐 장난감 전쟁, 그들만의 정의로 보기 좋게 포장된 건 검은 욕망, 신의 저주를, 신의 심판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2003년이면 이라크 침공을 미국이 했을 때죠. 네. 그 전쟁을 보고 미국을 비판한 노래예요. 전쟁이라고 하면 사람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싹 파괴하고 그런 참혹한 전쟁인데 그걸 그 전쟁이란 걸 장난감 다루듯이 그냥 무자비하게 해대는 참혹한 국가다라고 하는 걸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 세대별로 약간 미국이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예. 대표적인 전쟁도 다르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가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이제 나가지고 이라크 전쟁이 전쟁하면 이라크 전쟁이 먼저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아마 그 전 세대는 뭐 걸프전이라든가 베트남전이라든가 뭐 이런 전쟁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때 이 TV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면서 그 바그다드가 이제 폭격으로 맞아요. 불타는 장면이 그게 되게 내일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사가 그런 장면이 연상되게 되네요. 뮤직비디오 봐도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요. 검은 욕망 이건 석유거든요. 자원 수탈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걸 인증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또 떠올렸던 게 이거거든요. 미국이 이 한국 이 남쪽 땅에 들어서 대체 어떤 짓을 했느냐 했을 때 미 육군 7사단이 인천에 상륙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인파들이 인천 앞바다에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발포, 일본 헌병 경찰에게 발포 지시, 또 조선 점령 선언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앙골라나 콩고에서 했었던 그런 사태들을 한국에서도 어김없이 했던 거예요. 그 민의 여론 개무시하고 이게 제주 4.3이나 노블리나 한국 전쟁 때 수백만 명이 학살 계속 당했는데 이 학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미 제국주의의 동력이었고 지금 트럼프가 그걸 다시 드러낸 거다. 해방시켜준 나라의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점령지로 보고 그래서 학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충격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뭐 개를 풀어서 물게 한다든가 뭐 집단 학살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봤을 때 생각해보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보면 제목이 테헤란, 서울, 미국 반대 하나로 이어진 세계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폭살을 당한 이후에 이란 국민들이 장례식에 가서 흐느끼면서 미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미국이 어떤 학살자, 평화를 깨뜨리는 야비한 미국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런 분노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 1월 8일에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해리 헬리스라고 그 호르무즈에 한국이 파병을 해야 한다고 짓거리 그 못된 놈 있잖아요, 코수요. 네. 그 작자가 그 이전에도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인상을 요구하고 주권 침해니까 정당하게 미국 대사관 관저에 가서 담을 넘고 항의한 대학생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대학생들이 재판을 받은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이게 그 기자회견 장면인데 전 이 대학생들이 외치는 우리 국민이 외치는 그 분노와 해리스 쫓아내고 미국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이란에서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 장례식에 참가했던 이란 국민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미 제국주의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이 행동과 움직임이 테헤란에서 서울로 이어졌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파병했다가는 이란과 이제 전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우리 국민들 죽여가면서 우리 대신 싸워달라 이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막 생기더라고요. 이 미 제국주의의 저항에서 정당하게 싸워나간 여론이 어디에서나 세계 대세가 됐다.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말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뭡니까?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의 말이에요. 9월 1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1973년에 이분이 그 사회주의 노동자 민중이 지지하면서 전폭 지지로 당선이 된 그런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CIA나 미국의 군부가 개입을 하면서 안에서 내란을 막 일으켜가지고 아옌데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결국 다 미국 편을 들어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믿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사람들이 승리를 거둘 것이고 시민들은 위대한 길을 걸어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신뢰 만세, 민중 만세, 노동자 만세. 네, 아이엔드 대통령이 이 말을 남기고 권총 자살을 하거든요.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던 상황이라서. 근데 아이엔드 대통령의 희망은 또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기면서 사라졌을지언정 이 신뢰 만세, 민중 만세, 노동자 만세라고 하는 이 미국에 대항하는 정당의 힘이 그때보다 훨씬 커졌다. 전 세계에서 점점 커지면서 미국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드러나고 있고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그런 게 확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평으로 가지요. 이번 사태로 미국이 진짜 양아치 깡패 새끼구나 이거에 적나라하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우리도 미국이랑 굉장히 밀접한 상태인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교류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해리스가 또 미국의 뭐 승인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미국이 이란한테 쩔쩔 매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미국에 맞서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적인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미국에게 벗어나려는 시도들을 더 거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좀 인상이 남았던 건 북미 관계를 너무 앞세우지 않았냐는 점에서 후회가 든다라고 했거든요. 미국에 쩔쩔 매면서 끌려왔던 이 세월이 야속하고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즉 간접적인 소망이 그 대목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후회가 들었으니까 뭐 후회가 안 들 행동을 앞으로 해 나가면 되죠. 당당하게 미국이 할 말을 하고 호르무즈에 절대로 우리 군 젊은 목숨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해야죠. 이라크에서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미군을 내보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서 미군 철수 결의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대단하네. 근데 이 미군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평화를 해치는 적이라는 게 판명이 났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미군 기지가 하루빨리 철수를 시켜야겠다. 저희가 나서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방위분담금 지금 협상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 상황에서 방위분담금까지 올려주는 거 자체도 이제 말이 안 되고 하루빨리 철수시키는 게 우리의 살 길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까지 해서 세계에는 3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화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